안녕하십니까? 행복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로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유병용 목사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필리핀은 7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해양 국가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우리나라에 원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계급 간의 갈등은 경제 성장을 멈추게 되어졌고 지금도 국민의 대다수는 극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과 또 새로운 시스템의 기술의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많은 자들의 감동을 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타고 가겠습니다. 렛츠 고! 반갑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려주셔서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우리 장로님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필리핀 앙겔레스 코아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로 북상명입니다. 아, 네, 장로님. 이 보니까 지금 자동차 이 정비 공장인데 네. 이 공장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딱 만 2년이 됐습니다. 아, 2년? 2년. 만 2년? 네. 아. 보니까 규모도 이제 굉장히 좀 큰 규모에 되어지는데 네. 아, 그럼 이 자동차 정비를 하게 된 어떤 연수, 동기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어려서? 중학교, 예, 네. 집에 어르신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게 됐어요. 네. 그때 나이가 이제 15살, 16, 제가 7살에 학교 갔으니까요. 네. 그때 저희 어릴 때는 시골이 좀 어려운 농업 가정이었다 보니까 이제 가난했죠. 예, 네. 예. 서울에 와가지고 기술을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들 의견에 따라서 네네.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비공장에 그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정비공장에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하루에 100원씩 네. 한 달에 3,000원 월급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하면 자동차 기술을 배우기 이르렀던 아, 거죠. 어려서부터? 네. 여기 앙겔레스에서 하여튼 제일 신뢰할 수 있고 기술도 좋고 그래서 자동차.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차가 좀 이상이 있어갖고 주행 중에 핸들이 좀 많이 따끔따끔하고 소리가 많이 나요. 오늘 조금 조달이 가능하면 차를 놔두고 말입니까? 제가 아주 가시면 연락을 해주는 걸로. 정비 맡기면 어떠세요? 아주 만족합니다. 제가 다른 카센터도 많이 가봤는데 여기만큼 친절하고 잘 봐주시고 투명하게 해주시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이른 아침인데도 굉장히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바쁜 시간 같아요. 예. 주로 어떤 시간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저희는 이제 예약을 전에는 시간제 예약을 했었는데 네. 예약 노쇼가 많아가지고 네. 부도일이 많아서 지금 예약보다는 당일 들어오는 차 우선으로 해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 8시에 문을 여는데 8시에서 9시까지 들어오라고 예약을 하죠. 네. 그리고 9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는 거의 그날 수리가 불가능한 걸로 다음 날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 들어오는 차는 거의 당일 수리돼서 나가는 건가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차는 거의 당일 출고를 원칙으로 하죠. 이제 네네. 거기다 이제 큰 문제가 있는 차들은 부품 조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음으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오는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 교민들이 많이 오나요? 거의 여기 교민들과 또한 이 선교사님들 네네. 또 많이 오시는데 멀리서 오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마닐라라든가 저쪽 이바 같은 쪽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먼 거리에서도? 네네. 한국 차 외에도 다른 외제 차들도 많은데 그것도 다 고치시나요? 네, 그러면요. 여기는 또 외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네. 한국 차만을 굳이 선호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공급이나 수요 원칙에 있어서 공급 부분이 외제차가 더 많거든요. 네. 또 그런 것도 자유롭게 수리하시나요? 그러면요. 유럽차, 아메리칸차, 일본차, 각 나라 차들 다 수리하죠. 역시 장로님은 아주 최고의 정비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보니까. 네. 전체가 이쪽에 무허가 지역이고 옛날에 피나투보 화산 폭발에서 이재민이 발생됐던 그런 지역에서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수도 호수라든도 보면 여기서부터 나면 전부 종속적으로 나가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최악의 조건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수도 계량기를 보니까 연결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 집집마다. 이제 저 안에 집이 가구수가 허가되어 있는 집이 요 집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따가져 나간 거기 거예요? 나가도 그 사람들은 계속 새끼쳐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면서 사나요? 거의 일용직들이죠. 뭐 노동에 잡일, 남의 집 이제 하드렛 일. 그나마도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들어놓을 때 대낮에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들어놓을 때 길거리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어린아이들은 구걸하고. 어린아이들은 도로에 나가서 구걸하고 그거를 부모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말리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사회죠. 그러면 전혀 변하지 않는 그냥 빈민촌 그런 상황인데요, 보니까. 변할 가능성조차도 기약하기 어려운 거죠. 무슨 상점 같아요, 상점. 네. 과자를 이렇게 이제 쫙 매달아 놓고. 이제 생필품들 파는 곳인데 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 구멍가게라고 표현하는 외상을 할 수 있는 곳이 또 이런 곳이어서 외상. 네, 동네 사람들이 외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갚을 수 있고 이러니까 옛날 우리 시골도 그런 그렇지. 이런 외상 제도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담소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이제 잡담하고 더우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사실 더 덥죠, 사실. 덥죠. 이 양철 지붕 밑에서 덥고 집 안은 창문도 없고 정말 어렵죠.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평가 나와요. 예. 훨씬 높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선진국들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높대요.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네. 아이고, 이렇게. 이게 지금 가시는 곳이 애기 엄마 집이에요. 이 하우스? 오케이. 그냥 주방 같은 거 같아요? 그게 이제 거실이죠. 거실 겸 방은 저렇게 창문도 없이 이렇게 여기도 겉에도 문도 없지만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아, 저게 방. 예, 방으로 들어가는 게. 그럼. 땅에 이제 주인도 없는 정부 땅. 아, 정부 땅에서? 하천부지. 이쪽에 이제 하천부지. 리버사이드라고 그러는데 하천부지 위에 무허가를 짓고 사는 거죠. 이렇게 판이. 그나마도 이렇게 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또 만족하고 사는 부분이고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있고 가족이 같이 살 수 있으니까. 대단합니다. 그래도 저기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게 참. 자, 장로님 앞으로 이제 이곳에서 기업과 선교의 마인드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그래도 종전에 실패한 경험을 삼아서 네. 앞으로는 현실적인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기술 그런 네.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네. 이들한테 접목시켜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기술 습득을 하면 아무 데서나 또 써먹을 수 있는 그렇죠. 현실감이 있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치 않은 것이 저희 중고 엔진, 샤시 부속, 뭐 자동차 부품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활용해서 기술적인 면을 그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활용해서, 싶은. 기술을 가르쳐주면 네. 혹시 더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제 그 무인도 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 네. 여기 굉장히 바다가 보이네요. 예, 아주 시원하네요. 저런 그 작은 섬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쫙 펼쳐져 있네요. 근데 지금 아주 뭐 지금 겉은 굉장히 따가운데 굉장히 맑은 하늘도 보이고 주로 이쪽 보니까 주로 해변 쪽으로 쭉 이런 방갈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배를 타고 이제 저쪽으로 이동하는가 봐요. 네네. 자, 장로님 여기 보니까 아주 필리핀에 굉장히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진 무인도 섬 같은데 이거 어떤 곳인가요? 네, 이 지역이 그 잠발레스 지역인데 네. 수빅 잠발레스 지역의 푼타키시라는 곳입니다. 네. 이쪽이 무인도고 사람도 많이 거주하지 않는 네네. 아주 한가하고 한적한 곳이고요. 네네. 이렇게 가끔 휴가 오신 한국분들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고 가시는 곳이기도 하죠. 네, 장로님도 아마 여기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예. 한번 좀 이 시간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네. 한번 좀 장로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네. 저도 여기 필리핀이 섬나라에 살면서도 바다라는 곳을 가본 기억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일에 중독돼서 일에 파묻혀서 살고 네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고객 상담하고 또 한국 분들과 대화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고 또 주일날 그렇죠. 같은 경우 또 저희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또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참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장로님, 그 필리핀에 오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텐데 언제 오시게 됐죠? 제가 여기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벌써 1999년도 네. 말 2000년도 초에 왔어요. 네네. 근데 온 계기를 보면은 1999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해가지고 네. 필리핀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네. 투자가 이제 제가 자동차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동차 수출을 의뢰받고 처음에 자동차 수출을 하게 된 것이죠. 중고 자동차? 네네. 네.
중고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저희 이제 파트너십으로 하던 사람 네. 소개를 받고 그분도 이제 교류를 몇 번 저 사무실에도 오고 네네. 또 그 사람들 몇 번 만나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하게 됐던 부분인데 네. 그 파트너가 필리핀의 올해 이 문화라든가 이 필리핀 사회를 잘 모르던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파트너 하신 분이? 네.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매니저로 고용한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사업체가 있어서 네. 투자만 해주기로 했던 것이었는데 그 매니저 있던 분이 관리가 좀 부재해서 네.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수출을 처음에 했었는데 수출한 네네. 차들이 카납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저희 차가 볼모로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우리 파트너 있던 사람은 여기 와서 한 5년 정도를 경유했다고 그랬는데 네네. 이 나라 언어나 또 영어나 이런 언어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또 제가 오게 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82년도부터 그 전에부터 영어 공부를 좀 꾸준히 했었고 네. 또 외국어 부분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와서 생소하지 않고 네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필리핀에 잠시 해결하고 돌아가려고 들어왔는데 네네. 그 일이 지체되면서 계속 주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사업장은 폐쇄를 하고 네네. 오히려 여기가 제가 거주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됐어요. 그럼 이 그때 어려운 그 상황에서 앞이 깜깜한 시절을 네. 장로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거? 찾아갈 곳은 네. 교회 가고 또 한국에도 믿음 생활을 좀 새벽 기도 같은 거 좀 철저히 잘 지키는 편이었었어요. 네. 근데 더욱이 현지 교회지만 거기 가서 털어놓고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분께 여쭙고 네. 답을 기다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 탁 해결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대안은 없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도전하고 한 것이 필리핀 생활이 벌써 만 18년 네. 일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그 깊은 수렁 같은 삶을 네. 정말 해결할 길은 하나님 신앙 안에서만 네. 스스로 장로님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오게 되었다고 저는 믿어지는데 네. 장로님 처음에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우연한 기회에 중동 리비아에 네. 제가 파견 근무를 가게 됐는데 그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일을 또 했어요. 네, 네. 중장비 정비를. 중장비, 네. 네네. 거기다 이제 큰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계 쪽을 몰랐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부분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아서 네. 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충성심 때문에 네. 제가 나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큰 엔진 속에 들어가서 중장비는 엔진이 큽니다. 네네. 그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우리 같은 정비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저는 그 위에서 전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전기를 만지는 과정에서 스타팅이 돼가지고 엔진 시동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안에 있었다면서요? 엔진 속에 들어있는데. 어우. 그러니까 그런 중장비는 엔진이 날카로운 그 바람개비 같은 거 엔진을 식혀주는 팬이 네네. 있는데 그게 굉장한 쇳덩어리입니다. 그 쇳덩어리 날개와 날개 사이에 사람 몸이 드나들 수 있는 네네. 그런 큰 엔진이니까 그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동이 걸리는데 걸린 게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는 급발진 네네. 엔진이 왕 최고 RPM 맥시멈까지 올라가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그냥.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저도 저의 정신이 혼미백산했죠. 엔진 소리 그 굉음에 그 큰 엔진의 굉음에 놀래기도 했지만 네. 무의식 중에 저 속에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네네. 어찌 됐을까? 네. 저 사람 정말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네. 살지 못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에 뇌리에 스치면서 저는 정신이 하얘졌지 아예.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하얀 생각에 차 안에 덜썩 앉은 채로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는 저도 상상은 잘 안 되는데 다른 이제 정비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네네. 모여가지고 내려오라고 네. 괜찮다고 그런 이제 어렴풋한 소리를 듣고 정신이 돌아와서 내려와서 보니
그 친구가 이 작업복을 회사에서 저는 네. 근무복을 입는데 근무복에 여기 재봉선만 딱 찢어진 거예요. 아, 사람은 괜찮고. 사람 하나도 안 찢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튀쳐나올 수도 없는 그 바람개비를 통해서 튀쳐나와야 되니까 네네. 뭐 아무리 걸거침이 없다 그러면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곳이겠지만 장애물이 많아서 쉽게 네.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와도 뒤로 떨어지면 높이가 있어서 네네. 중장비 높이가 있어서 떨어져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내려와서 보니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 상병아, 오히려. 나는 괜찮아, 너 괜찮니? 네. 저는 이제 제가 제 얼굴 못 봤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대요. 얼굴이 하얘가 핏기가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친구가 놀래가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 너 괜찮니? 네. 나 괜찮아. 너 괜찮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만남이 네네. 전날에 인사는 했었지만 새로 이제 부임해 와가 저도 이제 거기 왔으니까 그 만남이 그렇게 어렵게 네. 정말 기적적으로 만난 거예요. 네. 기적적으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교회는 어디 나가느냐고. 네. 그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제 같이 네네.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하기를 야, 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네. 교회는 어디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주일부터 나랑 교회를 같이 가자. 거기는 네. 이제 교회가 현장에 조그마한 막사로 네네.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네. 현장에 계신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때는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형제가 형제를 위로해 준다라는 어떻게 좀 마음을 다 감싸주는 포근함 같은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자마자 외국 낯선 곳에서 그런 포근한 사람을 만나고 달콤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에 와닿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친구 도움이 정말 네. 컸지요. 자, 그럼 장로님 이제 이곳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인생의 어떤 마무리를 하시며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네. 생활해왔던 부분인데요. 저는 정말 요즘 세대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규 학교를 다니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직장을 다녀야 됐고 돈벌이를 해야 됐고 저녁이면 그래도 남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우리 때는 이제 야학을 했습니다. 야학을 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제 인생의 결과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어디에 끄집어내놔도 자랑스럽지 않아. 제 자신이 자랑할 게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기 와서 느껴보니 제가 어린 소시적에 생활과 너무 흡사해요. 네. 여기 필리핀에도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길거리 학생들이 많고 길거리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들을 제가 다 다독거릴 수 없고 할 수도 없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제가 구원을 할 때 구해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들에게 좀 전파시켜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제가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장로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어떤 기술적인 분야를 아직도 미개하게 살아가는 이 지역 젊은 정말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잘 전수되어져서 아마 이 나라도 이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마 장로님의 어떤 이민자 삶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이 주변이 학교의 모습인데 이 학교 이름이 뭐죠? 아시안 파시픽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아. 네, 영어로. 그럼 선교사님 처음에 여기에 필리핀에 오시게 된 동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로 목회하고 있을 때 네. 이제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에 네. 그 한인학교 캠프 강사로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브루나이에 그 저희 선배 목사님이었던 조영덕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셨는데 네네. 그곳에 제가 가서 한인학교 캠프를 하는 그 과정 속에 네.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네. 그 교통사고로 네네. 돌아가셔서 마지막 날 그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잘 준비해 갔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네. 그 선교사님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네네.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제 목회의 어떤 네.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제가 소망했던 네. 선교사에 대한 꿈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저에게 소명을 네. 다시 주셨어요. 그럼 필리핀에 지금 여기 선교 사역하신 지 얼마 되셨나요? 지금 올해 이제 21년이 지나서 네네. 2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오셔서 첫 번부터 학교를 하셨나요? 아니면 뭐 일반 그 현지인들 목회 사역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이 필리핀 특별히 이쪽 지역의 아이타 부족 마을 네. 그 선교 지방을 이렇게 좀 다니면서 네네. 제가 두 가지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좀 해야 되겠고 현지 목회인들. 예. 네. 두 번째로 제가 사역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품게 하신 것은 네네.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네. 그들을 위한 교육 선교였어요. 네.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그 가난이 네네. 계속 되물림되고 네. 부모들이 살았던 대로 그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대로 2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가난을 되풀이하며 한 세대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 염소도 사주고 돼지도 사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배고픔을 도와주기 위한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사역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 가난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네.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는 가운데 이제 이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처음서부터 학교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역이 한 10년쯤 이렇게 되어져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은 지금 어떤 아이들이 몇 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아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인사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좀 아주 깨끗하게 교복을 입었네, 아이들이? 네, 필리핀은 보통 이제 사립학교들 또 네. 국립학교도 거의 이제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해요? 옷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요거는 뭔가요? 지금? 필리핀이 무척 덥잖아요. 네네. 그 햇볕도 뜨겁고 네. 그다음에 또 비도 많이 오고.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큰 커버 코트가 필요하죠. 이런 네. 체육관 공간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동안에는 이 건물이 없어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항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더워서 문제, 비가 와서 문제 그렇지.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거 3담 교회에서 이걸 후원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이 건물을 잘 아주 지었습니다. 그냥. 아. 네, 여기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네. 교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무실 선생님들이 행정적으로 근무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네. 여기 와서 이제 수업 준비도 하시고, 수업 준비도 하고. 쉬기도 하고, 네. 다음 날 이제 교과목을 또 준비하고. 연구 준비도 하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 여기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주민들까지. 혜택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광고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너무 의료 선교를 무료로 자주
자주 하면 이 지역에 있는 그 치과 병원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일이 되니까 자주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무료로. 치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 치아 또 지역 주민들 치과 네. 아주 뭐 우리가 여기 이런 치아 구조 모형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담당 치과 선생님이 네. 네, 정기적으로 와서 이제 관리하고 네. 그리고 치료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참 대단합니다. 이게. 네,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도와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네. 여기 이제 세미나 하우스라고 이름을 명칭을 하고 처음에 세운 건물인데요. 그럼 지금 어떤 용도인가요, 지금? 이 건물은 그때 당시에 네.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네. 그 목회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회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신학교 그리고, 개념으로.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좀 지역에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이제 한 달 설교 한 5편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 산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설교 자료를 나누면서 강의도 해주시고 정보도 주고. 오늘 같으면 이제 신학교의 첫 출발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미나 하우스가 이제 그 지금 시원신학교의 모체가 된 겁니다. 그 신학교의 어떤 모체, 여기는 이제 강의실, 여기는 이제 기숙사. 예, 그런 남자, 개념. 여자 기숙사, 식당, 저 뒤편에 이제 도서실, 그다음에 교수님들. 교수님. 자, 지금 왜 아이들이 지금 밖에 있나요? 지금 오늘 시험 보는 날이라 네네. 지금 교실 안팎에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컨닝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떨어뜨려 놓느라고? 예, 예. 아주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그러니까 의자 간의 간격이 여기도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네. 공간이고 요 앞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채플실. 공간입니다. 교회 같은 데네. 채플실입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교무실입니다. 교무실. 아까는 초등학교 교무실은 고등학교. 그래서 전체 지금 저희 학교에 네. 그 선생님들하고 직원들, 그다음에 저기 돌보시는 분들 다 해서 28분의 그 직원들이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막 채점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지금 다 시험 기간이라서 전체적으로 벌써 시험 채점하는 여기 선생님 모습도 있습니다 벌써. 우리 아치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코디네이터. 고등학교 코디네이터. 그래서 점수 채점 하고 있어요. 이건 시험을 잘 본 건가요? 못 본 건가요? 그 한국에는 그 틀렸을 때 짝대기를 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맞았을 때 짝대기를 겁니다. 반대네. 맞았을 때 짝대기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 분들은 이제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을 목사님은 짝대기가 많으세요? 동그라미가 많으세요? 나는 짝대기 반, 동글라미가 3분의 2 같은데. 자, 지금 여기 올라가는 건 어딘가요? 이제 고등학교 교실이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연장도 고등학교 교실. 학생들 지금 보니까 시험 끝나고 네, 시험 지금 마치고 지금 남 놀고 뭐 재미있게 그런 것 같아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한국 학생들처럼 시험장 공부 열심히 하나요? 물론 여기도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죠. 네. 그런데 조금 그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게 뭐 한국처럼 그냥 구조적인 너무 이렇게 억압받고 이런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겠네 아이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명랑하고 아주 얼굴도 표정도 밝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 학교 어때요? What? How's your school? It's fine. I have many. I have a lot of friends in here in Apsi, and I am happy. 자, 시험 기간에 공부 많이 했어요? Oh yes. How much did you study? Review.
every night. APSI is very nice and we have a very good teachers and the students are kind and friendly. It made me have more faith in God, and it's good that APSI includes God in every event that we have.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2007년도에 네. 아이타 사람들이 가난을 되물림하는 이런 일들을 네. 교육을 통해서 한번 극복하게 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 네. 이 동부천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네네. 2개 교실을 지어서 교실을. 예예. 그래서 학교네, 여기도?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 정부에다가 이제 네네. 인계를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쪽 교육부에서 네. 선생님들 2분이 좀 파견 나오기를 바랬는데 네. 2분이 못 오고 한 분만 이제 네네. 어렵게 그것도 우리가 요청해서 오게 되고 네. 나머지 한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파견되어서? 파견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2명의 선생님이 지금 이 까티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계된 학교네요. 그렇죠. 네. 네, 특별히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앞시 학교의 그 산하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한번? 여기 이제 유치원 교실이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벽면에 아주 유치원 자료들도 많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 이곳에서 수업하는 네. 그 책상과 의자, 뭐 칠판도 있고. 주로 여기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은 아침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출근을 해서 네. 아이들을 다 모아서 오전 시간에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죠. 네. 선생님이 여기 들어오면서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들어와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아침 간식을 나누고 네. 빵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좀 먹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지역에 굳이 유치원을 하시게 됐나요? 사실은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네. 초등학교도 잘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특별히 이제 유치원은 더 이상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글을 깨우쳐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좀 갖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학업에 대한 그 습관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 이런 것을 좀 갖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치원 아이들은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8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는 조금씩 변동이 생길 때도 있어요. 네. 부모들이 이제 산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들 일을 찾아갈 때는 또 아이들을 또 데려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씩의 변동은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산 속에 이런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런 그 아이타 부족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실제 이런 모습 상황을 제가 한국 교회에 말씀드렸었더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지역의 교육 시설이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건물이나 기자재 이런 것들도 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 후원도 계속 이어지고. 제 소속된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아주 아름다운 사역 중 하나입니다. 선교사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이곳은 네. 91년도에 네네. 그 피나투보라고 불려지는 큰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네. 그 화산이 폭발한 그 화산지대에 있는 지역 마을입니다. 아. 이 화산지대에 이런 마을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 네. 더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면 또 네. 그곳에도 이런 마을들이 있어요. 네. 네, 주로 이제 이런 아이타 부족 사람들이 네네. 네,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마을 중에 한 곳이죠. 근데 이분들은 아이타 부족이면 그 일반 사람은 체격이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좀 작은 체구에 네. 곱슬머리에 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필리핀의 원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원주민? 있습니다. 예. 아.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분들은 네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넘어 들어오신 분들인데 네. 예, 그분들이 오기 그 이전부터 이분들은 이제 필리핀에 살고 있었다고 그 그래요. 산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네. 아주 삶이 뭐 보니까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집도 그렇고. 집 구조 한번 좀 볼까요? 아주. 네. 주로 이제 여기 분들은 네. 대나무로 네. 대나무로 집을 이렇게 짓고 삽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집이 방이죠. 방이고 각각 방 쓰는 그 모양이네요. 여기가 이제 부엌. 여기가 이제 부엌. 대부분 모든 집들이 거의 이런 형식으로 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끓여 먹는 그런 거. 이게 이렇게 작아 보여도 네. 어떨 때는 이런 작은 집에서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3대가. 뭐 살림살이가 전혀 없어요, 보니까. 뭐 그릇 몇 개 정도. 예. 저게 뭐 심플 라이프. 심플 라이프. 야, 참. 네, 이분들이 그래서 살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도 아주 가볍게 간단하겠네요.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산 속에 네. 몇 군데 이제 곳곳에 이런 처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동하면서. 허술하게 이렇게 집을 지었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뭐 교육할 수가 없네요. 그런 환경이죠. 사실은 이제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오면서 산속에서 농사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산속으로 올라갔다가 네. 농사철이 끝나면 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그 뭐가 가지고 생업을 할 수 있나요? 주로 이제 여기 분들은 산에서 나는 그 채소라든가 네. 아니면 바나나 네. 이런 거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 이런 걸 채취해서 파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이제 숯을 만들어서 네. 판다든가 대나무를 깎아 가지고 이제 꼬치구이 할 때 먹는 그 대나무 네. 꼬치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예전에는 그 밧줄 만드는 이런 거 심을 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돈이 되는 거라면 다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봐야 정말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수입을. 그러니까 뭐 근근한 삶이네요, 그냥. 그렇죠. 대부분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때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쌀을 지원해 주거나 네. 또 옷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이런 사역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당장에 이분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충약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밥 먹고 나서 먹어라. 또 어떤 의료 선교를 하고 나서 세끼 30 후에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밥을 3번 안 먹는데 약을 어떻게 3번 먹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같이 쌀을 지원해 갔더니 그때 같이 갔던 현지 목사님이 저기 쌀 있잖아 저거 먹고서 밥 먹으면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우스운 그런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삶은 그러니까 몸도 체격도 애소하고 거의 뭐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뭐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보릿고개 같은 그런 먹을 것이 좀 부족한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성주사님 이곳에는 한 몇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나요? 여기? 보통 이런 마을에 한 3, 40 가정이 있고 이 마을은 한 50여 가정이 있습니다. 50여 가구. 네. 그럼 여기 이제 선교하게 된 어떤 결정적 동기가 있었나요? 우리 제가 선교하고 있는 이 현지 교단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선교 지방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부족을 위한 선교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 산하에 28개의 기도처소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 지방과 협력을 하면서 그런 지역에 이제 학교회와 이런 유치원들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럼 그것도 지금 선교사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우리 선교하는 지방에 속해서 선교하는 지방에 속해서.
may eskwelahan dito, may school. Unang-una kay Pastor. Kaya thank you talaga kay Lord na ito, binigyan kami ng school para sa mga bata. 자, 그럼 한번 학교를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목사님. 네. 세계를 움직이는 힘, 아닌 디아스포라. 세계를 움직이는 힘!